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5도 등 8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그쳤다가 내일 오후부터 전북 전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비가 온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각 정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전북을 방문해 표밭을 누볐고 다른 정당들도 휴일 집중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영호남 집중 유세 일정을 익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두 번째 전라북도 방문입니다. 안 후보는 첨단 농식품 육성과 백제 역사 문화벨트 조성 등 전북 미래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백제 저작거리, 백제 문화 옛길 조성 등 전북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첨단 산업과 혁신 도시를 융합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개발 공약을 제안하고 춘향제가 열리고 있는 남원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을 맞아 유권자들이 몰리는 지역을 집중 유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물원, 오후에는 프로축구 경기장과 남원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세력을 물리치고 부패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5월 9일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꼭 찍으셔서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금산사와 선우사 등 돈의 유명 사찰을 누비는 전략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입당이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민심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의원 탈당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 세력을 원한다면 유승민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정의당은 돈의 곳곳을 누비는 저인망식 유세 활동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개혁적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국적인 공약의 경우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밝히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실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믿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서입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를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며 5년간 21조 원의 재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을 위해 2018년까지 입법을 완료한 뒤 연구개발 예산 19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의 10대 공약서는 이렇게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 공약은 구체성이 빠져 말뿐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3월 23일과 지난달 18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월 24일과 지난달 17일에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농생명 수도와 금융산업 육성,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 같은 7개의 전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안 후보는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과 전통문화 도시와 신성장 혁신도시 같은 5개의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전북 공약은 모두 실천 계획이 빠졌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전북의 공약으로 16조 원의 사업비를 추산했고 문 후보는 사업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캠프 측은 조기 대선이라 시간이 빠듯해 지역 공약의 실천 계획과 사업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 전북공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걸 받아내는 게 전북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드맵이 빠진 대선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구체적인 공약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게 허용됨에 따라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87번째를 맞는 춘향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 일대에서는 풍성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개막에 앞서 한국 최고의 전통미인을 선발하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싹튼 광활루원에 예비 춘향이들이 모였습니다. 오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후보들은 저마다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환한 미소로 광활루의 밤을 밝힙니다. 본선에 오른 31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21살 대학생 박지승 씨가 춘향 진에 선발됐습니다. 남원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분들과 남원 시민들에게 이런 남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진선미, 정숙현, 6명의 춘향이들은 1년간 홍보대사를 맡아 남원의 멋을 알리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 그리고 행실, 그리고 춘향의 절개, 그러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춘향 선발대회와 함께 87번째를 맞는 춘향제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광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그 민족의 얼과 전통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 예술제다. 그리고 온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전통의 멋이 담긴 판소리 춘향가 연창과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선을 보였습니다. 춘향 그네뛰기와 사랑 등불 행렬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집니다.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번 춘향제는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의 대표 축제인 오봉마실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정읍 안전성 평가연구소의 감염동물 시험 연구동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부안 오봉마실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읍내일원에서 열립니다. 복 받는 날 퍼레이드로 시작하는 마실축제는 부안의 특색과 전통 문화를 살린 47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올해는 에콰도르와 콩고 등 300여 명의 주한 외국인이 부안을 찾을 계획이어서 축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정읍에 위치한 안정성 평가연구소의 감염동물 시험 연구동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리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동물종인 미니픽을 이용한 독성 연구와 감염동물 실험을 수행합니다. 진안군의 현장 중심 농기계 서비스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안군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는 500여 대의 농기계 임대와 순회 수리, 농작업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십억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폐회 오일 교환 등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어촌의 경험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전투장과 러닝 슈팅장 등을 갖추고 있는 완주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학생 현장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 들어 2,600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외의 일체의 선물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들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쌀 우선지급금 환급 절차가 시작됐지만 농민들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환급률이 여전히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의 쌀 우선지급금 환급률은 17.4%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농민들로부터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면서 산지 가격의 90%가량을 우선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했지만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자 차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여 육성 분야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상승했지만 지역 경제 성장률은 전국 수준을 밑돌아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의 전략 산업들이 계속 확대됐다며 전북이 강점을 지녔거나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는 11월 말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우수 식품기업이 상품을 전시하고 알릴 수 있는 식품기업관과 테마 홍보관이 운영되며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1:1 상담을 통해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국산 농산물로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중소기업 등 약 160여 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희망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전북의 백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의 연구와 발굴 조사 작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북의 백제 문화유산은 충남 부여에 있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